그 주의하실 것, 계약서를 새로 쓰든 갱신되든 무조건 신고해요. 심지어 묵시적 갱신 이것도 신고해야 됩니다. 네. 이거 신고 안 하면 과태료예요. 그 전세월세 신고인데요. 이제 이게 앞서 그 전세월세 신고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적인 집주인,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일반적인 집주인들이라는 전세월세 신고가 있고, 주택임대 사업자가 하는 임대차 신고가 있죠. 먼저 말씀드릴 건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집주인, 일반적인 집주인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니까 아무것도 안 하신 분, 무슨 뭐 사업자고 뭐고 그냥 아무것도 등록 안 하신 분들이 있고, 아니면 그 세무서에만 내가 월세 받은 거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해야 되니까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이분들은 전세 월세 신고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에 하냐면 신규 계약이나 갱신 계약이 신고 대상 지역에 들어가면서 신고 대상 금액을 충족하면 그때 신고하는 거죠. 세부적인 요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21년 6월 달부터 시작이 됐고, 네. 계약서 작성하고 30일 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하는 신고관청. 신고관청은 주민센터입니다. 지금은 행정복지센터죠. 네, 행복센터. 여기에 신고하는 거예요. 보증금이 6천만 원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넘으면 신고하는 겁니다. 60만 원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 초과할 때, 초과니까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이거 신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6천에 월세 30 받고 있다. 그러면 신고 안 해요. 초과 안 했으니까. 그리고 신고 대상 지역은 서울, 세종, 제주도, 그리고 이제 경기도의 시, 그리고 군 지역인데, 군 지역은 우리나라 6대 광역시 군 지역과 그 다음에 경기도 군 지역만 돼요. 나머지 경기도 제외한, 또 6대 광역시 제외한 나머지 시도 지역의 군 지역은 신고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지역 이런 곳들만 신고 대상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전세월세 신고제는 시작은 21년 6월 1일부터인데 이게 계속해서 유예가 됐죠. 1년씩 계속 유예시켰습니다. 유예. 그래서 올해 5월 31일까지 유예 기간인데, 여러분이 주의하실 거는 이걸 유예시켰다는 게 뭐냐면 이게 유예됐으니까 나는 보증금 6천만 원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넘어가지고 전세월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유예 기간이니까 나 신고 안 해도 되겠구나 라는 게 아닙니다. 신고는 해야 돼요. 다만 신고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거, 이걸 유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를 안 시켰다는 거지 신고 안 해도 돼 이건 아닙니다. 신고는 해야 돼요. 하지만 신고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내는 것, 이게 유예된 거죠. 물론 이제 올해 5월 30일, 5월 달 다가오고 이제 6월 1일 되기 전에 정말로 원칙대로 그러면 이거 과태료 이거 부과 안 시킨 거 싹 모아가지고 4년 거 싹 모아가지고 다 부과시킬 거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엄청 반발이 심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1년씩 유예시킬 때 유예된다는 건 이 말이 해석이 어려워요. 뭐 저희들이야 이 업을 하고 있으니까 유예라는 게 신고하지 않는 게 아니고 신고해야 되지만 신고 안 했을 때 과태료만 부과 안 시키는 거야. 그 유예하고 이해하지만 일반인 분들이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유예라고 하면 다들 그래요. 뭐 유예되는데 뭘 신고해? 신고 안 해도 되는 거구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그 유예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5월 달에 6월 1일부터 이게 만약 유예가 되지 않고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걸 과연 4년 거를 싹 모아가지고 과태료 부과시킬 거냐? 제가 볼 때는 그냥 봐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장담할 수 없어요. 작년에 그랬거든요. 원칙은 작년에도 부과시켜야 되는데 그때 아마 국토부 한 관계자가 인터뷰할 때 그냥 조금 봐줘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게 나와가지고 근데 결국 유예가 됐습니다만, 그렇다면 올해에도 아마
봐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면 꼭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과태료는 크진 않아요. 최소 4만 원부터 최대가 100만 원입니다. 이거 줄인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법을 보니까 안 바뀌었더라고요. 이대로 가더라고요. 네. 과태료가 최대가 100만 원입니다. 계약 금액이 5억 이상일 때, 보증금이 5억 이상일 때 최대 100만 원, 아니면 거짓말로 신고하면 100만 원인 거고. 그러니까 보증금 금액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뭐 1억 미만일 때, 1억에서 3억일 때, 뭐 3억에서 5억일 때, 5억 이상일 때, 그리고 이제 신고하지 않은 기간. 만약에 오늘까지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다가 한 5개월 후에 신고했다. 그러면 요 기간이죠.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이렇게. 그러니까 보증금 금액 기준, 그 다음에 신고하지 않은 기간 기준 나눠 가지고 과태료 부과합니다. 뭐 월세만 있다면 월세 금액의 200배가 보증금이고, 보증금 월세 같이 있다면 보증금에다가 월세 200배 이걸 더한 거고, 보증금만 있으면 그냥 보증금액 그대로 가는 거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인 거고, 만약 주택임대 사업자라면 이때는 이제 우리가 임대차 계약 신고라고 하는데, 주택임대 사업자, 우리가 주임사라고 하잖아요. 자, 주택임대 사업자는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확실한 목적이 있다. 내가 이걸 등록해가지고 거주주택을 팔아서 비과세 받을 거야. 이런 목적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여기가 아닌, 세무서가 아닌 이제 지자체, 우리가 시군구청 단위 지자체에다가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 기준 관할 지자체 가셔가지고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거 플러스 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이거 두 개 다 받으면 그게 주택임대 사업자입니다. 세무서에서 요것만 받으면, 이 사업자 등록만 하면 이거는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임대사업자입니다. 내가 집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고, 대신에 어떤 세금 혜택도 못 받아요. 세금 혜택 받지 못한 만큼 아무 때나 팔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지자체까지 같이 등록하는 주택임대 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뭐 양도세 중과배제나 종부세 합산배제나 뭐 소득세 감면이나 또 거주주택 비과세나 이런 걸 받아요. 대신에 지킬 게 많죠. 지금은 10년이니까 10년간 팔지 못하고 또 10년 동안 5% 지켜야 되고, 뭐 부기등기해야 되고, 보증보험 들어야 되고, 되게 뭔가 복잡해요. 그게 주택임대 사업자인 겁니다. 앞서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일정 요건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신고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고, 주택이, 그리고 신고 대상 금액, 보증금이 6천만 원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초과할 때, 물론 이제 계약이 갱신될 때 보증금과 월세 변동이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변동이 있다면 그때 보증금이 6천만 원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면 그때 신고하는 건데, 주택임대 사업자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신고합니다. 무조건. 월세가 10만 원 더 신고해야 되는 거고요. 보증금 500여도 신고해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그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세를 주고 있는, 그러니까 주택임대 사업자에 등록된 그 집이 위치하고 있는 관할 소재지 지자체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거지만, 주택임대 사업자는 관할 시군구청, 지자체니까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 관청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신고 기간도 달라요. 일반적인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는 거지만, 주택임대 사업자는 3개월 내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 주의하실 것, 계약서를 새로 쓰든 갱신되든 무조건 신고해요. 심지어 묵시적 갱신, 이것도 신고해야 됩니다. 이거 신고 안 하면 과태료예요. 아마 지금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이거 묵시적 갱신 됐을 때, 주택임대 사업자인 경우에 묵시적 갱신 됐을 때 이거 신고 안 하셔가지고 과태료 나온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 묵시적 갱신인데 이걸 왜 신고해? 자연스럽게 갱신된 건데. 그런데 주택임대 사업자는
그럼에도 신고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과태료 나와요. 아마 500만 원 이하인가요? 나올 텐데 꽤 많더라고요. 이거 안 해가지고 과태료 내시는 분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다 등록하신 분들, 사업자를. 지자체는 임대사업자 등록, 세무서는 사업자 등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증이 두 개죠. 이렇게 두 장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한번 이걸 비교해 볼게요. 주택임대 사업자하고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하고 이 전세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하는 거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예요. 법에서는 우리는 흔히 말할 때 전세월세 신고, 전월세 신고라고 하지만 법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이게 이제 법적인 명칭입니다. 이걸 누구 하는 거냐면 아무것도 사업자 아무것도 등록 안 한 사람, 그냥 일반 집주인하고 그 다음에 세무서에다만 사업자 등록한 집주인, 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주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가 원칙이에요. 공동하는 게.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방이 하죠. 누가? 임차인이. 전입 신고하면 이거 신고한 걸로 보는 거니까 원칙은 공동 신고입니다. 뭘 신고하냐면 그냥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입니다.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거 신고하는 거고. 물론 이제 조건은 신고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신고 대상 금액을 충족한 그 계약을 신고하는 겁니다. 요건 충족 안 돼 있으면 신고할 필요 없고요. 신고 대상 지역이 아니거나 아니면 대상 지역인데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하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이면서 엔드네요. 월세 30만 원 이하 요겁니다. 그때 신고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상가임대차는 이거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잖아요. 상가가 아니니까 상가는 신고할 필요 없고. 신고 관청 어디에 신고하는 거냐? 세를 주고 있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 신고하시고 싶다면 인터넷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이쪽에 하는 거고. 언제까지 하시는 거냐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갱신됐다면 갱신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는 겁니다. 요거는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인 거고, 만약 주택임대 사업자라면 우리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를 때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전월세 신고, 주택임대 사업자는 임대조건 신고라고 하는데 이제 법적인 명칭은 원명칭은 임대차 계약 신고입니다. 이게 이제 정확한 법적 명칭이죠. 자, 주택임대 사업자는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러면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이걸 두 개를 다 등록하면 주택임대 사업자입니다. 뭘 신고하는 거냐? 당연히 임대차 계약 내용 신고하는 거죠.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다만 주의하실 건 전세월세 신고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신고하는 거지만 주택임대 사업자는 무조건 신고한다는 거. 금액 조건 없고 지역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하는 겁니다. 모든 계약을 다 신규든 갱신이든 심지어 묵시적 갱신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 상가 당연히 대상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등록 임대주택이 아니면 대상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어떤 세대가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거주주택.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여기에 등록된 게 아니에요.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집은 만약 계약을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0만 원 썼어요. 이거 신고해야 됩니다. 계약 신고 무조건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이 집에 보증금 5천에 월세 20만 원 계약을 체결해요.
그럼 이거는 신고해야 되는 거냐? 임대사업자인데 이건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왜? 무조건 신고하는 건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주택만 무조건 신고하는 겁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주택이 그 집은 일정 요건 충족했을 때 보증금이 6천만 원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넘을 때 신고하는 건데 5,020이면 다 안 넘었잖아요. 이건 신고할 필요 없죠. 전세월세 신고를. 네. 그걸 말한 겁니다. 지금 이 말은. 네. 이거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하세요. 나 임대사업자니까 실제로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집도 신고하려고 해요. 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또 안 받아줘요. 시군구청에서. 네, 안 받아줍니다. 네. 어디에 신고하는 거냐면 주택임대사업자는 당연히 그 임대주택이 위치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거고 온라인은 렌트홈입니다. 언제까지 하냐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 묵시적 갱신이라면 갱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라이브 때 더 좋은 모습,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